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 바이든이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정진석 씨도 내가 귀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으로 들리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권성동 씨는 민주당이 사적 발언을 두고 말꼬리를 잡고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뻔뻔하단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성동 씨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잘 말아드시고 계신다, 쭉 그래봐라, 이런 반응인 거죠. 심지어 김은혜 씨를 향해선 21세기 언금술사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고 이 땡땡들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의회를 향한 거다, 정말 역대급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후로 각종 패러디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태극기 휘바이든, 봄바람 휘바이든, 흩날리는 퍼컨잎이, 울려 퍼질 이 건의를, 토리 걸어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에 대한 패러디까지 나온 겁니다. 결국 조선일보 같은 언론에선 말 같지도 않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먹힐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결국 대통령실에선 역풍을 자초했다는 얘기가 언론 보도로도 나올 정도고요. 민주당에선 해명이 사태를 더 키웠다, 그러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죽하면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비속어는 일단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미국이든 대한민국 야당이든 그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냐, 그리고 저런 걸 해명이랍시고 떠드는 홍보수석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냥 내려오는 게 맞다, 이런 지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이 정령 새끼들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게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요. 거짓말은 막말 외교 참사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화살을 돌려보자는 저급한 발상 또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지적했네요. 노영희 변호사도 방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요. 과거 닉슨 대통령이 전격 하야하게 된 계기는 도청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머리를 쥐어짰던 거짓말 때문이란 거죠. 국민을 우습게 본 위정자의 말로가 얼마나 추하게 끝났는지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저런 대통령실의 변명은 한심함을 넘어서 안쓰럽기까지 하단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 차리라고 했던 유승민 씨는 KBS 더 라이브 출연 직전 갑자기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선 앞서 말씀드린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고, 이걸 보면 한편의 코미디가 따로 없다는 거죠. 아직도 국민 무서운 걸 모르는 정치인이 있다니 뉴욕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심히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당장 네티즌들도 주변 소음 제거하고 음성 추출해서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제 욕설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전체적으로 참사란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도 나오고 있죠. 외교 초보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우습게 보는 거다, 영국 여왕 조문 안 간 것도 문제고 일본한텐 왜 그렇게 매달리고 있냐, 오죽하면 기이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만남 형식만 보더라도 일본에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설득도 안 한 채 급하게 한일 협상에만 매달리며 굴욕을 당하니 이 또한 참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자처한 거고요. 미국 편중 사고 또한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음에도 전혀 학습 효과도 없어 보이고요. 결국 이렇게 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 외교는 낭떠러지에 직면할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고요.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캐나다에 도착해서 일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참 저렇게 혼자 우산을 쓰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캐나다에선 부디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전부 윤석열 욕설에 묻히고 있습니다. 경찰청 내년 예산을 보면 중형승합차 도입에 26억을 끼워 넣게 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이 수건사업 예산을 더 쉽게 따내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강화를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전용규 의원 또한 민생 예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끼워 넣기를 하냐,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네요. 게다가 정부의 만행이 또 드러났는데 BTS 콘서트가 다음 달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색은 정부와 부산시가 엄청나게 내고 비용 모두는 대기업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부산시도 정부도 돈을 내지 않고 하이브가 이 돈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10대 기업의 스폰서십 참여 및 지원에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홍보 세부 사항은 하이브와 논의하면 된다, 이런 메일이 전해졌다 하는데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후원 압박이 아니고 그냥 전달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다, 한마디로 하이브 요청으로 본인들은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언론에선 하이브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해본 겁니다. 하지만 하이브에선 정작 그 메일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입장을 전해서 민영배 의원은
어느 기업이 국가가 저런 메일 보내면 강제적이란 느낌을 안 받겠냐? 매우 정근대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선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은 동결시키면서 정작 대통령실은 4% 인상 편성했다는 소식도 단독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영기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다수 임금은 낮춰놓고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핵관들의 월급만 높였다.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살다 이런 정부는 처음 본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저지하겠다며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인세 인하, 주식 양도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거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